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서 용인 특례시의회 의정 활동에 용인시 면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황미상 용인 특례시의회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총국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많이 출근한 시의원을 꼽으라고 하면 그중에 이름이 있을 거다 이런 평가도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시의회에 매일 출근하시는지요? 네, 용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는 일에 집중했을 뿐인데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 인생과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평생 농산만 지으신 아버지가 33년 동안 벼농사 전부를 장학기 부금과 안호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나누는 삶을 사셨거든요. 제가 정치에 입문한 계기도 아버지의 영향이 큰 듯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봉사의 폭을 넓히고 많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니 그간의 의정활동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2년여의 의정 활동에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또 어떤 고민으로 치열하게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성과를 좀 짚어보자면요. 주변에 있는 하천변 그리고 등산로 정비도 해냈고 또 체육공원 시설 개선까지 꼽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이런 시설들은 지역민들이 매일 만나는 지역이잖아요. 네네. 네, 저희 의정 활동의 가장 최우선 가치는 첫째도 시민, 둘째도 시민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이 피부에 직접 와닿는 일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먼저 제 지역구인 포고급 전대리 얘기를 하자면 이곳에 위치한 에버랜드가 세계적으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 인근 지역은 기반시설 정비가 좀 덜 돼 있음에도 위락시설은 물론이고 가로등과 야간 조명도 심각할 정도로 부족해서 밤이 되면 주민들은 칠흑 같은 어둠에 놓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전대리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 4억 9천만 원을 들여서 신대천 하천변을 징검다리와 보행데크를 조성했고 올해는 보안등을 설치해서 일부 밝은 동네를 조성해봤습니다. 주변이 밝아지니까 전대리 상권도 활성화되는 등 부가적인 효과도 있었는데요. 덕분에 주민들께서 이번 창포축제 때 감사패를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또 하나는 고림동에 위치한 마구산 등산로 정비 사업도 했는데요. 3년 전 전국에 아주 심한 폭우가 있었잖아요. 산 위에서 밀려온 자갈 때문에 발이 미끄러지고 경사도가 높고 험해서 등산객들의 발길도 끊기고 민원도 많이 제기됐던 곳인데 저는 그때 발빠르게 좀 집행부와 협의해서 등산로 입구를 데크 공사로 재정비했더니 이제 등산객들도 좀 늘고 운동할 수 있어서 모두 좋다고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포고급에 위치한 둔전 시민체육공원을 정비한 것인데요. 이 공원은 둔전역과 아주 가까워서 접근성도 좋고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곳인데 시설의 노후가 아주 심해서 밤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도 예산 4억을 들여서 우범지역에 그늘막과 벤치도 조성하고 또 사용이 안 되던 화장실과 창고도 새롭게 교체했더니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체육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동네 시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그 노고봉, 이 노고봉의 시설 개선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노고봉은 용인시 모현읍과 광주시 경계 능선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고봉 전망대에 오르면 시내가 아주 한눈에 들어오고 전망이 아주 좋아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숨은 명소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경기도 최초로 약 700m 가량의 편백나무 맨발, 즉 어신길이 조성하는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백나무길이 조성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아주 기대되고 있는데요. 또 노고봉 전망대의 시설도 개선 중에 있고 또 볼거리가 아주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전망대 안내도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망대 바닥 데크부터 포토존 또 피크닉 테이블도 새롭게 설계하고 있는데
이곳에 화장실을 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지름길도 설계 중에 있고요. 이렇게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완료되고 나면 아마 주민들이 좋은 쉼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초부리 주민들의 그 민원이죠.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데 원래 육교가 이제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되어 네. 있는데 안전 문제로 인해서 재구시를 못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2020년에 초부 1위와 신원 1, 2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 초현 보도 육교인데요. 일단 계단의 폭이 일정치 않아요. 그리고 안전바도 없어서 계단을 오르기 어려운 노인들은 이 육교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나 봤더니 육교 관리 주체는 경기도 건설본부이고 육교 엘리베이터의 관리 권한만 처인구로 이관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주민들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작년 10월에 관할 지역인 경기 동부경찰서 그리고 처인구 교통과와 함께 현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 뒤에 개선 여지가 전혀 없어서 올 초에 또다시 처인구청장님과 경기도 건설본부 담당 직원들과 함께 재차 현장 점검을 나가봤는데 보행자들이 계단 이용 시 넘어지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바를 요청했고요. 눈이나 비로 인해서 미끄러울 것을 생각해서 캐노피 설치할 것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답변도 없고 시행을 안 하고 아주 위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 건설본부에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할 거고 이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지역에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일, 조례안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지능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요. 소수자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정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는 전체 복지 예산 1조 1,100억 원 중에서 약 1,200억 원 가량을 장애인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장애인 복지에만 관심을 갖고 많은 부분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시작 단계에서 1차 추경에 긍정적인 예산 반영이 됐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노력이 사회적 약자인 경계선 지능인들의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까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15개 지자체만이 제정을 했고 선진 조례를 발의했다는 제 생각엔 뿌듯하고요. 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장애인 부모연대 발대식에 초대받아서 다녀왔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한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제가 1급 포상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아주 저에게 자식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